네, 반갑습니다. 청춘부동산입니다. 며칠 전에 KB국민은행 채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요. 5%대 금리로 돈을 빌려서 2%대 주담대로 대출을 해주는 역마진이 발생을 한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요,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돈이 없어요. 그런데 달러는 더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국 화폐보다요, 달러를 사용하는 달러라이제이션이 발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미리 준비한 사람이요, 더 높은 수익을 얻어가실 수밖에 없겠죠. 그럼 오늘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요, 3년 만에 외평채 1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조 3,800억 원을 성공적으로 발행했습니다. 중요한 건요, 채권의 기한과 금리인데 미국 5년물 국채금리 대비 4.576%라고 합니다. 5년물이에요. 우리나라가 IMF 직전에 외국 투자자들이 단기 채권 위주로 돈을 빌려줬다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최근 대한민국 정부에서는요, 개인들을 대상으로 국가 채권을 발행했었죠. 그런데 10년물 금리가 3.69%고요. 20년물이 3.725%입니다. 상식적으로 원금과 리스크 등으로 인해서 투자 기한이 길면요, 더 높은 이자를 지급하는 게 정상인데 대한민국은 달러를 기반으로 하는 외평채 채권에는요, 5년물이면서 4.5%대의 채권을 발행했었고 내국인들, 국민들 대상으로 20년물인데 3.7% 금리로 발행을 했는 겁니다. 이런 내용으로 좀 예상을 해본다면은 대한민국 정부는 현재 돈이 부족한 것은 확실해요. 그래서 국내외로 돈을 빌리고 있는데 국민들한테는 더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리고 있는 거죠. 기축통화인 달러를 대상으로는 높은 금리로 돈을 빌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모습은요, 지난 10년간 대한민국의 환율이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에서 달러의 가치는 계속 상승했고 원화의 가치는 하락을 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거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심각한 상황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바로 미국 산업 구조의 변화 때문인데 과거 미국은요, 자국에서 제품을 생산하기보다는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해서 중국에서 제품을 수입해 왔었죠. 그래서 미국의 물가 상승률을 보면은 1980년대 이후에는요, 물가가 낮은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낮으니까 미국은 마음껏 금리 인상이나 달러를 풀었는 거죠. 1980년대 이후부터 미국의 기준금리는 계속 내려갑니다. 이렇게 금리가 내려도 물가 상승률이 급등하지 않으니까 계속적으로 돈을 풀어도 괜찮은 거였죠. 다만 미국 정부의 부채가 쌓이고 달러에 대한 위상이 무너지고 있는데 저는 괜찮다고 보는 이유가요, 미국의 이 기축통화가 뭐 고소펴서 땄는 게 아니거든요. 세계 2차 대전이라는 그 전쟁을 통해 가지고 패권을 차지하는 거고, 전 세계에 달러를 뿌리 내리기 위해서 마샬 플랜이라고 해서 독일하고 일본에다가 달러를 많이 빌려줬었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한국전쟁 이후에 원조라는 개념으로 돈을 많이 빌려줬었고. 자, 그리고 최근 모습은 어떨까요? 미국의 금리는요, 지난 10년간 최고로 높은 수준인데 물가 상승률은 과거보다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산업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에요, 높은 물가 상승률, 높은 금리가 지속된다는 겁니다. 뉴노멀 시대라고 해서요, 중국에 있는 기업들을 미국으로 들이면서 고용이 증가하고요, 이는 개인들의 소득이 증가하게 되고 함께 소비 증가로 이어지는 그런 경제적 선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적 호황으로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게 되면은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이제 통제를 하게 되는 거죠. 미국의 경제적 호황은요, 다우지수나 나스닥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몇 년 전부터 이야기했듯이 미국으로 돈이 계속 몰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요, 서서히 달러를 개인들이 사고 팔고 또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자국의 화폐를 달러가 대체하는 현상, 이거를 달러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카카오뱅크에서요, 달러 박스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과거처럼 은행 가서 수수료 내고 달러를 뭐 현금으로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1만 달러까지 수수료 없이 환전 가능하고요.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달러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상품이에요. 그래서 카카오뱅크를 통해서 달러라이제이션의 개념이 생긴 거고요. 자, 추후에 시간이 지나면은 누구나 쉽게 달러를 주고받고 결제 시스템도 도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지난 10년간 1달러를 보유했던 사람들은요, 400원의 이익을 얻을 수가 있었고요. 상대적 개념이긴 하지만은 1000원을 보유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400원의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만약에 달러 결제가 도입이 된다면요, 저는 원화보다는 달러로 결제하기를 원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 정부 부채나 달러의 붕괴를 생각하는데 저는 이거 좀 다르게 보고 있어요. 미국은 1940년대 GDP 대비 정부 부채가요, 벌써 100% 넘었던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거를 잘 해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1980년대 이후부터 미국은 돈을 풀어버리는 인플레이션 정책을 펼치면서요, 정부 부채가 급등을 했는데 이게 반대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될까? 그건 저는 모르겠지만은 좀 부채가 줄어들면서 달러의 강세가 지속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가 중동에서 미군을 철수하고 있는 거 아실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미군이 군수물자 판매에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미국은 이제 세계 경찰을 포기하고 있죠. 앞으로 좀 더 어려운 시기를 경험하게 될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미국의 고금리가 지속될 거라고 보는 이유가요, 바로 미국의 파산 건수인데 최근에 조금 오르긴 했어요. 하지만 미국 기업들의 파산은요, 지난 30년간 봤을 때 여전히 낮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운영한 만큼 수익을 얻고 있다는 거고요. 기업들이 많다는 것은 고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고, 개인들이 소득 증가, 소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제는 당분간 좋다라고 보고 있고 고금리도 유지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2008년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이 칭화대에서 대학생들에게 굴욕을 당했던 사건 아실 겁니다. 그리고 중국은 미국을 이기기 위해서 1대1로 같은 정책을 펼쳤지만은 지금 현재는 처절하게 무너지고 있죠. 화폐 전쟁의 저자 순둥빙은 이를 양털깎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지난 40년간 풀었던 돈들을 이제 미국이 서서히 회수하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요, 과거 일본을 경제적으로 붕괴시켰던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처럼 중국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은 여전히 위대하고요. 그래서 저는 달러를 계속적으로 사서 모을 생각입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